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들은 이 마켓비에서 조금 민감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아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나 셀러들이 네. 정확히 인지가 되고 네. 이해가 되는 선에서 오히려 풀어주는 것도 그렇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죠? 맞습니다.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마켓비 본사에 제가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마켓비를 통해서 위탁 판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고요. 마켓비에서 물건을 위탁 판매를 받아서 파시는 셀러분들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제가 한번 물어보러 직접 대구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무려 장장 운전으로 한 3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오래 걸려서 먼 길 온 만큼 많은 부분을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담당자분 이제 만나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에서 촬영을 했듯이 지금 마켓비 본사죠, 여기가. 네, 맞습니다. 네, 본사에 와서 지금 담당자님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켓비의 에디터를 담당하고 있는 남기천 사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 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마켓비에 이제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얼마 전에 창업 다마고치님하고 영상을 좀 찍었잖아요. 네. 그죠?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이 위탁 판매에 대해서 네. 담당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 만큼 여기 와서 좀 소명을 해 줘야 될 거는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네. 오늘 찾아왔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마켓비에 대한 인지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가성비가 좋은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 전문점이고 저도 시중에서 대구에 살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충분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볼 수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위탁 판매자를 모집을 해서 위탁 판매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마켓비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을 조금 더 드리고 물어볼 것들을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상품 수가 네. 몇 개 되는지 저번에 영상을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다라고 하시던데 네, 너무 많아서. 그러면 전반적인 지금 카테고리 군을 크게 몇 가지로만 좀 간략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나요?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리빙 가구 카테고리들은 다 일단 있고요. 예예. 이를 이제 이 카테고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일단은 저희 조명, 소품, 가구, 뭐 리빙 제품들, 뭐 주방 용품들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빙용품 안에서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 주방용품 모든 걸 다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위탁셀러를 하시는 분들 네. 구분 없이 동일하게 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판매를. 그러면 저는 이제 창업 다마꼬치님의 영상에서 큰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마켓비에 와서 이 영상을 찍는 근본적인 취지는 저도 도매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위탁 배송 셀러 경력도 굉장히 많고 네. 지금도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위탁 판매자들한테 몇 네.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네.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일단 개인 위탁 셀러라고 하면 네. 이 제품을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 사이트에 혹시 지금 엑셀 다운 기능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는 그런 건 없고요. 음. 예. 보통 엑셀 다운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지금 이제 위탁 그렇죠. 예, 대량 자동으로 등록 위탁 대량 판매라는 등록하는 또 거. 방법이 예. 하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보통 저희는 이제 저희 자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가입을 위탁 판매 가입을 한 다음에 예. 거기서 이제 그 주문서를 넣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상품을 예를 들어서 소싱을 한다라고 치면 네.
그 지금 마켓비 위탁 판매 사이트에 네. 로그인을 해서 그 상품의 페이지를 수동으로 긁어 와야 되나요? 그쵸. 수동으로 긁어와야 돼.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초점을 맞춘 사이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 대량 판매 관련해가지고 저도 관심이 있었던 게 제품을 최대한 많이 긁어가지고 네, 그렇죠. 예, 자기 자사 뭐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키워드라는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얻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나 메리트가 없고 사실 뭐 진짜 제품 5개 내지에서 10개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그 10개를 좀 퍼펙트하게 좀 컨셉 제대로 만들어서 키워드 잘 설정을 한다면은 오히려 대량 판매보다 조금 더 효과를 더 크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 위주의 상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죠? 저희 경험을 살려서 몇 가지 포인트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네. 지금 라탄 제품이 인테리어 소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라탄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치앙마이에 직접 가서 소싱을 해서 제가 한번 운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들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임시 품절이 아니라 단종이 될 가능성이 맞아요. 다소 조금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죠? 좀 어렵죠. 그런 거는 저 같은 개인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보다는 마켓비라는 큰 규모를 가진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맞습니다. 문의를 드리는 거. 라탄 제품 자체가 일일이 이제 사람이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수작업하는 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 만드는 사람이 오늘 내일 마음 바뀌면 안 파는 거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실 마켓비 라탄 가구라든지 라탄 관련된 이제 소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본사에서 라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계속 물량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품이 품절이 되더라도 또 그 다음 대안책도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앙마이를 가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치앙마이 외에도 여러 동남아 국가랑 지금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거나 그럴 일은 없고 만약에 특정 물건이 만약에 품절이다. 근데 이거 물건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베트남 쪽에서는 더 이상 제조하지 않는다 하면은 또 다른 수단으로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다른 저희가 기존에 컨택하고 있는 공장들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또 물량 확보를 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량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셀러 활동을 하면서 불만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항상 물건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파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품절시키지 않는 게 원칙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네. 특정 소수의 셀러분들은 이제 이 회사의 규모나 이 제품의 어떤 카테고리나 이 제품이 어떻게 제조가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내가 순간적인 품절일 때 느끼는 감정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서 맞아요. 도매 사이트를 선택을 하는 거를 그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물건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 혼자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지만 저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업체입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라탄에 관련된 소품을 떼는 것보다 지금 방금 얘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마켓비라는 대형 업체에서 수공예 제품에 대해서 재고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일개 하나의 소상공인의 도매 사이트인 업체인 저보다는 훨씬 많은 물량을 수월하게 확보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파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셀러 활동을 할 때도 충분히 부가가치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켓비라는 곳에서는 일개 소상공인보다는 재고 확보가 좋겠네. 그럼 라탄의 특성이 재고 확보가 어려우면 그래도 다른 데에서 파는 것보다는 마켓비에서 판매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위탁 판매자들이 방식이 어찌 됐던 간에 네. 가장 큰 고충이 내가 잘 팔리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품절이 되는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라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제품들, 양품으로 찍어낼 수 있는 제품들은 네. 단종이 되는 경우가 좀 잦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네, 없죠. 거의 없고 단종된 일은 거의 없고요. 임시 품절은 네.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다수 있지만 그것도 바로바로 물량 확보가 되고 있고, 그렇죠.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계속 음. 물량이 컨테이너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 확보는 저희가 자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이제 셀러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하는 도매 사이트는 그냥 원피싱이 가서 직접 택배 싸고 이렇게 하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마켓비라는 사이트가 표면에 드러나 있잖아요. 네네. 그 제품을 소싱을 하는 셀러들이 많아요. 네. 그럼 내가 이 제품을 오더를 했을 때, 네. 이 지금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창고를 보관해서 거기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지금 각 지역에 깔려있는 오프라인 뭐 대리점에서 부족한 재고를 수급을 해서라도 보내는 형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이 과정에 대해서 그쵸. 궁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원래 판매자라면 그런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네, 반드시 아셔야 되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수급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예. 그리고 그랬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는 일단 물류 창고가 지금 파주에만 지금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저도 물류 창고 방문해서 봤지만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살짝 거짓말 살짝 보태면은 예. 전 들어가는 순간 살짝 아마존 아, 물류 창고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예. 마켓비랑 매출이 어마어마하니까 예. 당연히 이게 또 부피가 크잖아요. 가구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죠? 부피도 크다 보니까 창고가 그냥 하나 그러니까 대형 창고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지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카테고리마다 가구의 종류마다 이렇게 예, 별도로 적재를 맞습니다. 해놨겠죠. 어느 정도로 규모가 크냐면 차로 이동해야 될 정도예요. 내부를. 예, 내부를 걸어서 갈 수는 있긴 한데 그 내부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좀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랬거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네, 창고 이렇게 방문해서 가능합니다. 영상을 또 네, 찍어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위탁 판매 사이트라는 거를 네. 한 번 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진짜 좋은 콘텐츠 같아요. 예, 예. 그거 기획은 하고 있었는데 예, 괜찮은 예. 것 같네요, 진짜. 그래서 네. 제가 원래 지금도 도매차 탐방기라고 해서 네. 물건을 가진 도매 사이트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얼마나 크고 어떻게 관리가 네.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어, 셀러분들이나 뭐 소비자들이나 인식이 조금이라도 네.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좀 안정적이다라는 네. 생각도 들 것 같고, 예, 진짜 아이디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광고비를 받지 않고 왔습니다. 예, 정말. 예,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가 아니고 저는 위탁 판매 셀러들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드리고자 제가 그냥 먼저 연락을 취해서 찍고 싶다라고 이런 컨텐츠로 제안을 했던 거고요. 네. 그 내용도 구독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들은 이 마켓비에서 조금 민감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아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나 셀러들이 네. 정확히 인지가 되고 네. 이해가 되는 선에서 오히려 풀어주는 것도 그렇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창업 다마고치님의 영상을 좀 보고 댓글을 한번 쭉 봤어요. 그리고 주변에 마켓비의 제품으로 셀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연락을 해서 네. 제가 의견을 몇 개 취합을 해서 가져왔는데, 네. 첫 번째로 마켓비라는 문구,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마켓비라는 제품을 판매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판매를 할 때 위탁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품 가져와서 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야지, 이 제품 가져와서 내 G마켓에 올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온라인 창업이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잘 파시고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그냥 이거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아주 편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상품명에 마켓비라는 문구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 라는 전제가 깔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켓비라는 제품을 마켓비를 앞에 문구를 붙이면
어차피 똑같은 제품이 네이버 쇼핑에서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경쟁이 되는데 그럼 마진율이 적지 않냐? 어차피 100원, 500원 싸움 또 나중에 하게 되지 않냐? 라는 걱정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은 뭐 마켓비라는 키워드를 예. 가리고 뭐 예. 다른 키워드로 제목을 써서 음, 노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예. 결국에는 물건이 도착했을 때 마켓비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박스에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전략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0원, 200원 경쟁 싸움을 거기서 하는 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의 그 상점 지수에 따라 노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단순 키워드 싸움으로 지금 이제 상위 스토어랑 대결을 하겠다라는 거는 골리앗 그렇죠. 거의 가격과 싸움이니까, 권력의 예. 싸움이죠. 거의 그 정도니까 그런 접근보다 차라리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 개인 채널이나 아니면 본인의 그 마케팅 방식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노출을 한다든지 이 방법이 조금 더 저는 잘 먹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솔직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네. 창업 다마고치님 영상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 창업 다마고치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댓글을 제가 보니 지금 마진율이 박하다. 마켓비라는 문구가 박혀 있으면 네. 뭐 내가 별도로 가공을 해도 똑같은 상품이니까 내가 그 경쟁에서 벗어나서 뭔가 부가가치를 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몇몇 보이시더라고요. 네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네. 그 현 상황을 놓고 팩트만 놓고 보면 상황의 분석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맞는 말인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업이죠. 본인들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품을 가져와서 그냥 올려놓으면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팔리기를 바래요. 맞아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합니다. 지금 여기 옆에 계시는 담당자님들도 하고 계실 거고요. 네. 그런 시장은 온라인에서 이제 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장은 온라인에서 없고 있다고 해도 소수의 몇몇 분들이 또 가격 경쟁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네. 그런 악순환은 계속적으로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틀에 갇혀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셀러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여기서 목적이 어찌 됐던 간에 내가 셀러로 마켓비에 제품을 팔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절대 분석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마켓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시간이 더 좋아요. 맞아요. 나의 시간을 쓰고 어차피 판매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서 굳이 핑계거리를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탁 판매라는 그 키워드 자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위탁 판매는 판매 방법이 아니에요. 소싱 방법입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소싱하는가에 따라서 위탁이란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내가 위탁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 무궁무진한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버린 채로 그냥 위탁 판매니까 가져와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야지. 상품명 가공, 근데 마켓비가 붙어 있네. 상품명 가공 해봤자 내가 10%, 12% 너무 마진이 박해. 라는 결론을 내버리면 이제 그 시각에 갇히면 잘못된 게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려면 이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게 예.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예. 이제 그분들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저희 마진율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일단은 저는 이건 경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할 사람은 하는 거고 예.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건데 그거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일단은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굳이 비유하자면 아이패드 같아요. 왜 아이패드죠? 사실 아이패드 구매하시기 전에 예.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패드 사면은 뭐 일단 영상 편집도 할 수 있고 예. 그림도 그릴 수 있어가지고 생산성이 풍부한 기기니까 그거 가지고 컨텐츠 만들어서 돈 부의 창출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결국 이제 아이패드를 구매하신 분의 한 10명 중에 9명은 그걸 유튜브를 보세요. 맞아요. 넷플릭스 보시거나 유튜브를 봐요. 그렇죠. 게임하거나 네, 그죠? 게임하거나. 그러다 한 3달 못 버티다가 결국 팔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 얘기거든요. 예.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근데 그 사기 전이랑 이제 사고 난 후의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게 위탁 판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위탁 판매를 해봐서 느끼는 건데, 일단 홈페이지든 상세 페이지든 일단은 제품을 똑같이 소싱해 오지만 전반적인 컨셉을 좀 재밌게,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컨텐츠로 풀어보자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매출에 그렇죠. 제일 봤거든요. 그렇죠. 상품을 파는 일은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네. 주식도 아니고 무슨 은행의 금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정 행위만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따박따박 이윤이 붙어서 돈이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상품 하나에 대한 부가가치를 주는 걸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면 정말 무궁무진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가리키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게 나쁘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다른 거예요. 맞아요. 판매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판매 방식이 어떤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 내가 판매를 할 상품의 카테고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제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가리키고 그 가리켰던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카테고리가 생활용품이나 문구 사무용품 위주의 제품을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대량 등록 위탁 판매자들도 보면 대부분의 도매처에 가면 잘 팔리는 것들이 생활용품 위주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상품명 가공을 해서 충분히 부가가치를 줘도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심사임당님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봉 케이스 파는 다이소에서 파는 그냥 플라스틱 아크릴 케이스를 틀니 보관함이라는 용도를 다르게 변경해서 이 제품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침대는 침대잖아요. 그렇죠. 의류를 한다라고 치면 청바지는 청바지잖아요.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세부적인 키워드를 잡는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큰 틀에서 청바지란 키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방법을 상품 카테고리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 일괄적으로 끌고서 대량 등록 해보고 이 도매 사이트 별로예요. 여기 거 해보고 도매 사이트 별로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사고의 습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 가구 이런 류의 카테고리 군이라면 저 같으면 개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SNS 채널이나 폐쇄몰이나 특정 사람이 가격 비교를 할 수 없는 나만의 마케팅 채널로 유입을 시켜서 맞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지고 볶는 거죠. 그렇죠. 잘 구슬리는 겁니다. 네. 일단 이 사람들을 파이프라인을 꼽아서 나의 결제 페이지로 들어오게 하는 이 외부의 파이프라인들을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판매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에요. 맞아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양치기 방법이 있고요. 마트 같은 방법이 있는데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방식을 선택을 할 거라면 마트 같은 방법을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상품을 뿌려놓고 마트에서 우리가 과자를 살 때 저 과자 사야지 하고 잘 안 가잖아요. 카트 그쵸. 끌고 다니면서 그냥 보이는 거 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트에 오시는 분들은 그 과자를 살 잠재적인 고객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깔아놓고 팔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요. 이 방법을 여기에 적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방법을 여기에 적용해서 이 도매 사이트가 별로다, 이런 식의 판단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셀러라면 네. 공감하시죠? 네. 셀러라면 이 도매 사이트에 물건을 취급하기 전에 이 도매 사이트의 카테고리군을 보고 이 카테고리군을 어떤 마케팅 채널, 어떤 판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유입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의 구매 전환율을 높일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판매 방법인데 똑같은 획일화된 판매 방법을 역으로 산정을 해서 도매 사이트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이 채널에 나왔거든요. 역시 네. 다르시네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저도 근데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판매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구매자의 입장에 대해서. 근데 결론적으로 구매자의 입장에 그냥 공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뻐야 되고
맞아요. 저렴해야 되고 맞습니다. 빠른 배송이어야 되고 예. 이건 기본 세 가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알아서 팔어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건지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 저번에 다른 이제 채널에서는 얘기를 못 드렸는데 제가 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판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흐름이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예.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내 상품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살짝 엇나간 블로그로 활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다면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파워블로거가 돼야 돼요. C랭크 이상 네. 블로그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간적으로 너무 소모가 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돈을 써가지고 파워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협찬을 나간다든지 그분들 협상을 해가지고 내 제품을 노출하는 방법을 쓰는 게 돈 쓰면서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튜브를 한다. 근데 유튜브도 지금 거의 레드오션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시간적 소모가 굉장히 커요. 예.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이 정도 매출을 내야지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맞죠. 왜냐면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해도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컨셉을 어떻게 잡고 컨텐츠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은 다 얻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잘 됐어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애플 예, 있잖아요. 예. 전 사실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애플 주주로서 굉장히 애플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번에 핸드폰 바꾸면서 예. 충전기도 예. 무슨 그 USB 케이블만 띡 주더라고요. 예, 예. 이게 하나에 거의 200만 원 돈 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예. 싶으면서도 제가 샀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모든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든 노트북은 다 애플 거예요. 욕하면서 써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애플 걸 쓰냐면요. 거기가 단순히 마케팅을 잘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거기 파운더 그 창립자분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이제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펜을 만드는 거였어요. 소비자분들한테 물건을 팔아야지라는 단순 접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좋아하게끔 이미지를 만들어서 펜을 활성화시켜야지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코로나다 불황기다 해도 애플은 계속 매출이 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이 얼마든 간에 일단 투자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금액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해도 사고 싶은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사려고 해요. 그렇죠. 네.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보통 그렇죠. 저거 사려면 그죠? 맞습니다. 합리화를 만들 수 있게끔 자기가 컨텐츠를 푼다거나 마케팅 전략을 바꿔야지 판매를 하신다면 저희 마켓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타 제품을 판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비자들을 그냥 돈벌이 수단보다 내 펜으로 만들자라는 게 1차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큰 마케팅의 방향은 뭐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 결국 충성 고객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충성 고객을 만드는 수단이 전부 다 다르고 음. 그 방법을 활용하는 어떤 그 사업의 운영 방식이 전부 다 다를 뿐인 거고 네. 결국은 충성 고객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켓비 제품에 대한 충성 고객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 마켓비 제품에 대한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댓글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 댓글에 보면 왜 계약금 1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불만이 사실- 엄청 많더라고요. 그쵸. 예. 저도 만약에 이제 위탁 판매자의 입장이었으면 그 부분이 불만일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이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난 이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자신 있어라고 한다면은 계약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일단 해봐 마라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게 불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좀 사고를 다르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100만 원이 불만일 수도 있지만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희 숙명은 초보 셀러들을 가리키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도매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셀러도 해봤었고 음. 저한테 속해서 지금 셀링 활동을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매출이 잘 나오고 잘 파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어떤 진입 장벽이 있더라도 그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내가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인드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진입 장벽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요게 안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판매를 하시다가 힘이 드셔서 이제 감정적으로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이해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해봐야 본인한테 얻어지는 이득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위탁 판매를 하시는 셀러라면 도매 사이트한테는 소비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죠? 네. 그러면 그 소비자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상황에 불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줬고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언지를 줄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한다라는 사고는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계속 저희 마켓비 저희 본사도 지향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제품을 잘 팔아줄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고, 뭐 열정이라고 하면 좀 되게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분야 뭐 홈 카테고리나 아니면 이제 뭐 인테리어 카테고리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면은 이 판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가민가한데 무자본으로 한번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게 불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리고 저희가 위탁 판매를 안 한다고 하면 분명 이제 다른 이제 대량 가구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소싱해서 가지고 오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처럼 이렇게 마케팅이라든지 컨텐츠가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회사의 제품을 소싱해 온다는 거는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근데 다양한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만의 뭐 이제 아이디어로 매출을 이만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분 잘 되면 저희도 잘 되기 때문에 서로 그렇죠. 평생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마켓비의 전반적인 정책을 한번 볼게요. 마켓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제공하고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도 도매 사이트를 운영하지만 도매 사이트면 그 제품에 많은 제공을 하면 썸네일 한 두세 개, 그리고 상세 페이지 한 개가 다거든요. 맞아요. 부가가치를 주려면 내가 이 제품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그죠? 네. 근데 지금 마켓비에서 운영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마켓비가 제공을 하는 모든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진들, 그리고 네. 여러 가지의 영상들을 충분히 내가 찍지 않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내 상세 페이지에 넣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작업도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마켓비에서 운영하는 인스타 또는 드라마에 협찬이 되었을 때 그 스틸컷 네. 등을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활용할 수 있죠. 대신 출처는 밝혀야 되나요? 출처는 밝히면 되고요. 예. 저희 담당자랑 얘기를 해가지고 사용하겠다라는 내용만 전달하시면 그 관련된 내용을 다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잘 하게끔 제공해주는 위탁 판매 사이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탁 판매는 판매 방법이 아니고 소싱의 방법이에요. 네. 내가 이 마켓비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게 이런 방법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정해졌다면, 거기에 또 필요한 게 이런 사진들이나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총알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마켓비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저희가 다른 타 브랜드랑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소스가 정말 많아요. 네, 활용할 수 있는 소스. 근데 이 소스를 다들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별로 필요 없는 소스다. 이게 매출에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럴 있는데 수도 있죠. 사실 이게 소스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매출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매 사이트에서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오더라도 진짜 뭐 옷을 판매한다. 근데 이 제품이 중국에서 왔다면 상세 페이지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가 다 적혀있지 않아도 띄엄띄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쓰면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고 예. 그 사진들을 제가 재가공해가지고 예.
조금 더 이제 상세 페이지를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들거나 구매 전환이 높은 상세 페이지로 디자인을 한다면은 일단 한 거랑 안 한 거 차이는 확실히 눈에 보기 달라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뭔지,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전까지 어떤 단계, 어떤 스텝으로 확인을 하는지 그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상세 페이지를 볼 때도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없는 부분을 자기가 추가로 뭐 영상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뭐 컨셉 사진이라든지 저희가 찍어놓은 뭐 이제 컨셉 사진 아니면 협찬 사진 뭐 드라마 협찬 사진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썼다. 아니면은 뭐 이런 컨셉에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데 이 제품을 사면은 뭐 집안의 인테리어가 이렇게 바뀔 거야라는 뉘앙스로 뭔가 그런 이제 전달력이 좀 좋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면은 확실히 이 매출의 차이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베이스 작업을 저희가 기존에 본사들이 협찬 사진이라든지 스틸컷이라든지 스튜디오 사진이라든지 계속 무한으로 제공을 해줘요. 근데 안 하시고 그냥 상세 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 띡하니 올려놓고 매출 그렇죠. 안 나와. 네. 이거는 사실 저희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어떤 마케팅을 해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뭐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뭐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이 있지만 그 채널의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그 채널을 잘 키우고 싶다면 세부 키워드부터 차근차근히 피드나 영상들을 아주 진솔된 컨텐츠로 쌓아 나간다면 조금 더 큰 키워드를 먹을 수가 있는 거고 거기 또 먹고 나면 또 조금 더 큰 키워드를 장악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이 거의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인스타를 통해서 내가 이런 가구 전문 심플한 어떤 컨셉을 가진 나만의 인스타 피드를 만들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인스타 피드를 채워나가는 이쁜 사진들, 흔히 말한 그 인스타 갬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감성 예, 사진. 그 마케팅 채널마다 그 마케팅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사진이나 영상의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피드들을 본인이 직접 찍어서 채워나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잖아요. 지금 제공을 다 네네. 해주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 인스타 키워진 사람이나 하지. 내가 언제 다 키우고 그쵸. 유튜브 언제 다 키우고 이런 사고를 계속 이게 습관이거든요. 생각의 습관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생각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남들은 저 언피승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 모으지. 여러분들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면 그 수단은 여러분들이 사업자라면 개인 사업자면 사장이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해야죠. 발벗고 뛰어나서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안 되고 조금 부합된 부분들을 요청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없이 요즘에 너무 영상들이 자극적으로 아주 뭐 마우스 클릭만 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 영상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맞아요. 이걸 빌미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촬영을 한 거거든요. 네. 지금 자동화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뒤처진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자동화 시대여도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해야 돼요. 반드시. 똑같이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소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소싱을 이제 드리는 거를 이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팔 거냐는 위탁 판매자들의 전략에 따라도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도.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도 수많은 셀러들을 봤고 주변에 지인도 수많은 셀러가 있고 온라인 유통에서 제가 업력이 그래도 8년 차인데 셀러로서 내가 사업을 초반에 자리를 잡고자 한다면 그런 생각은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러나 온라인 유통에 계속적으로 플랫폼을 키워나가고 사업의 다음 스텝을 넘어가려면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살들을 붙여 나가야 됩니다. 온라인이 좋은 점은 반짝 환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행위를 하면서도 저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예요. 저 같으면 투트랙으로 가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경우는 라탄 바구니지만 그 바구니라는 용도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상품명 가공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증여되는 건 아니지만 생활용품처럼
그래도 인테리어 소품을 가만히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고 입점을 했어요. 네.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만에 하나 1%, 3%의 가능성이라도 던져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해놓고 인테리어 소품 카테고리만 가공을 해서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막 연연하지 말고요. 그게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이거는 던져놓고 추가적으로 뭘 하냐? 나만의 마케팅 채널을 키우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문 들어오면 땡큐죠. 활용하기 나름이고 전략을 짜기 나름이라는 맞아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물론 제가 가르쳐 드린 전략 말고도 무수히 많은 좋은 전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잘해서 그 마케팅 채널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장점이 뭐냐면 나만의 마케팅 채널이 있다면 제품은 중요치 않습니다. 맞아요. 내가 어떤 제품을 팔더라도 사람들은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쇄몰, SNS 마케팅, 뭐 유튜브 마케팅 다 똑같은 논리인데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사람의 컨텐츠나 이 사람의 피드를 보고 그냥 이 사람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건을 올리면 이게 단가가 얼마고 마진이 몇 프로 이런 거 생각을 잘 안 해요. 보고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고 충분히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구매를 결정하는데 요소에서 100원, 200원 차이 가격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채널은 굳이 마켓비를 잘 팔기 위한 수단보다는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라도 마케팅 채널을 키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지금이 아니면 늦어요. 맞아요. 그죠? 네. 나중에 하면 끝이 없습니다.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이 제품 셀렉이 그렇게 중요치 않다. 확실한 마케팅 채널이 있다면 판매는 무조건 된다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진짜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채널을 운영을 하냐 아니면은 어떤 자기 플랫폼에다가 어떤 컨셉으로 사람들한테 터치를 할 거냐 그런 이제 뭐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좀 더 매출에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품은 이제 제가 봐도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인테리어 소품이나 뭐 가구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검색하다 보면 마켓비 제품이 계속 눈에 띄거든요. 그냥 제가 저는 광고를 받지 않고 진행을 진짜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제 소신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본인들의 생각만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잖아요. 내가 온라인 창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유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소싱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판매를 하는 방법이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죠? 온라인이니까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수영 강사하면서 택시기사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온라인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도 하면서 이 마케팅 채널도 키울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에 최적화된 플랫폼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량 등록 위탁에 최적화된 플랫폼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뭐 어떤 물건을 재고를 떼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 특정 카테고리군의 상품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맞아요. 아니면 상품 파는 일과 별개로 그냥 나만의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키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결론은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시고 그걸 다 하시면서 이런 좋은 조건으로 제공해주는 마켓비라는 위탁 판매 플랫폼이 있으니 내가 마케팅 채널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는 접근으로 또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나만의 채널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나쁘게 그렇죠. 말하면. 그죠? 네, 마켓비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마케팅 채널을 키우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돈도 벌면서. 맞아요. 근데 이걸 안 해보고 멀리서 판단만 하면,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방법으로 판단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 엄청나게 격변의 시대가 다가오는 이 온라인 창업 시장에서 엄청난 가능성들을 다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셔야 되고 그에 맞는 전략들을 연구하고 큰 카테고리를 잡고 세부적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맥락을 정확하게 찍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죠? 맞아요. 진짜 정확한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켓비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마켓비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판매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